전격 해볼 한번 해보려고요. 만세를 불러야 될 타이밍이고요. 한 입을 덮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돈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직방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부의 월천대사 이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책이 또 나왔어요. 9.13 대책.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무주택자들은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9.13 부동산 대책 완전 분석. 무주택자들에게 오히려 호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13 대책이 딱 하고 이제 9월 13일 날 나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다들 의견이 서로 한 입을 덮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오늘 이게 전격 해볼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처음 나온 대책이 아니라 작년 이제 6월 19일 날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8번째 나온 대책인데 8번째. 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부의 메인 목적인 투기 세력을 억제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의 효과가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9.13 대책에서 핵심으로 찝었던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출 규제와 이제 세금 규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집값이 좀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었고요.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 혹은 세금 규제를 통해서 집수가 많으면 좀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세금이 좀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9.13 대책에서 딱 이렇게 좀 달라진 세금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3단계가 있는데 네. 취득세 부분들은 이제 언급을 안 했고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분들에 대해서 세율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럼 뭐 됩니다. 종합소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거 좀 더 내라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보유세 건가요? 중에서는 일반 재산세가 있고 네.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게는 한 350%까지, 적게는 뭐 한 5%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좀 비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네. 9.13 대책이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7월 말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8월 달 한 달 동안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네. 진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작년에 조금 올랐었는데 네. 그래서 파리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파리 대책 이후로 살짝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 1년 동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직방 빅데이터 랩에서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핵심이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의 아파트 시세 변동률 보겠습니다. 17.8%. 근데 인천을 옆에 보세요. 0.3%. 0.3%. 경기도는 5.4%. 그러니까 경기도도 많이 오른 편인데 1년에 오른 거 치고는 서울은 1년 만에 17.8%가 올랐습니다. 대부분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이었던 서울은 정말 특히 과열됐었군요. 투기 지역을 보시면요. 네. 지금 서울시 평균이 17.8%잖아요. 그 지금 평균을 강남구 넘어서네요? 20%, 서초구도 예. 20%, 송파구도 20% 정도 되죠. 중구, 용산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 근데 이제 성동구도 높아요. 그렇죠. 근데 투기 지역 말고 투기 네. 과열 지역 한 단계 아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낮아요. 도봉구는 7.6%좀 낮죠. 노원구도 네. 낮고 강북구도 낮고 지금 관악구 이런 데도 낮습니다. 결국은 정말 정부에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고 네. 투기 과열 지역가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이 그다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거짓말처럼 규제를 더 심하게 한쪽만 올랐어요. 그 그러니까 나라가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지역을 콕콕 집어서 네네. 여기 지금 놀라운 게 서울이 아니어도 네. 서울 같았다고 이제 입지 설명할 때 말씀하셨던 과천시가 20.2%고요. 예, 그다음에 성남시도 광명시도 올랐죠. 광명시도 20%예요. 20%죠.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는 19.6%. 이게 거의 20%죠. 판교만 떼면 더 높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놀랍네요. 결국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투기 지역, 비서울 음. 지역에서는 투기 과열 지역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3일 날 이렇게 센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13일 날 나온 대책이 실수요자분들은 안심을 하고 집값을 좀 안정시킬 테니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참아라, 이제 네. 좀 진정해라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요 하나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무주택자들은 네. 우리 9.13 대책에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네네. 이렇게 희망적인 측면에서 네, 이분들 좀 이번에 좀 많이 나라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읽어보면 그랬거든요. 네. 좀 장려하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 정책의 목적이 네. 투자자들을 막고 있을 테니까 뭐 정부 용어로 하게 되면 투기 세력을 막고 있을 테니까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간에 집을 사라라고 하는 게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세를 불러야 될 타이밍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자꾸 집값을 낮춘대잖아요. 그게 제일 그러면 큰 안 사고 문제거든요. 싶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아이러니한 그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집을 사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이분들 될까요? 절대로 안 사죠. 무주택자분들은요 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안정기를 겪거나 조정기를 겪으면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값이 반등이 딱 일어나면 네. 그때부터 막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들은요 조정기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조정기가 오던 조금 하락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투기 지역에 사세요. 조정지역도? 예, 괜찮습니다. 네, 실거주라고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1주택자 네.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1주택자 분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이번 대책에서는. 왜 화가 났을까요? 일단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방법들이 이 집을 팔고 그 다음 집을 사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중간에 좀 버퍼링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사두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전 투기 수요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요들을 좀 차단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집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한 1년이나 6개월 내에 미리 사두는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1주택자 분들이 이사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무조건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6억 원 이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6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산층 이하 계층 분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졌던 것들이고요. 6억 원 이상 주택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양극화, 다양화. 그래서 네, 맞아요. 아마 이건 보완책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1가구 1주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두는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단기간 6개월, 1년, 2년 미만까지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중에서 이사를 하실 분들도 이번 기회에 노리셔서 그러니까 이용하셔가지고 집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좀 보완 내용에서 실수요자를 좀 감안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그 1주택자라서 실수요자인데 정말 이사가 필요해서 집을 사둘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라는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것들을 좀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믿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들이 자꾸 이제 그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죠. 저번에 좀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리 대책 때 작년 때는요 약간 소급이 많이 돼가지고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책이 발효된 오늘 이후에 계약된 것부터 뭐 이렇게 예. 명시가 약간 소급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세상에 소급되는 법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들이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이번 9.13 대책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부 지침대로 일단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공급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고가주택들은 제외입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들은 6억 원 미만 주택들에서는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세금이나 대출 규제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비조정 대상 지역들, 뭐 대구라든지 광주나 대전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입지 조건이 좋고 상품이 좋은데 그동안 이제 조금 소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뭐 창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원래 사람이 많이 살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로 한번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들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 구매할 다주택자들에 네. 대해서는 다 추가 구매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저는 들렸어요. 왜냐면 추가 구매를 해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투자 세력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실수요 분들이 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실수요자 분들한테 양보해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뭐 좀 이렇게 정돈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아, 그 말 예. 좋다. 정돈의 시간. 그리고 좀 세상을 좀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말고도 예, 또 다른 적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13 대책은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바뀌었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무주택자,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대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창에 선물 링크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